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자성과 행선을 할 수가 없었고 일을 해야 됐는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뭐 상추를 씻거나 이럴 때 본인은 징그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럴 때도 이게 생각이지 대상이지라고 일깨워 주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나름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확실히 그런 만남 뒤에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뒤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혹시 마음이 상처를 받고 번뇌가 일어나서 안 좋아졌더라도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말씀하신 게. 오래 수행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에서 어떤 수행에 대한 루틴이 이제 생긴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뭐 자선이나 행선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나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뭔가 굳이 뭐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하긴 하는데, 마음이 정말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정해놓을 필요는 없죠. 항상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24시간 항상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 막 마음이 계속 법을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번뇌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아까 본문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주 미세한 마음들이 정말 찰나찰나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은 잘 없기 때문에 많이 놓치게 되고, 그 자꾸 또 놓치다 보면 어느새 이제 그게 또 번뇌가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뭔가 이렇게 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당하다 보니까, 번뇌에 워낙 많이 당하고 어떤 때는 수행이 정말 잘 되고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정도면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건 또 그때 마음이고, 그게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주 숙련된 수행자들에게 자신만의 어떤 수행의 어떤 그런 그 패턴이랄까 루틴 같은 것을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고자 노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힘으로써 또 뭔가 규칙적인 자성과 행선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수행이 아주 능숙하신 분들도 그러할지언데 아직 그만큼의 마음의 힘이 없는 수행자들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행에 대한 가치를 진짜 이해를 하는 것과 하지 못할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수행의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가치를 마음이 일단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탐심이 아니라 지혜가 이게 정말 좋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 가치를 이해했을 때.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처럼. 근데 그 이전에는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뭔가를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일이 뒤로 밀릴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빨리 해놓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집안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빨리 정리하고 해야지 라고 하면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사실 이게 매일매일 청소하는데 또 정리할 것도 항상 또 있어요. 정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가기도 하고, 그죠? 계속 미루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지 않고 계속 그냥 생각만 할 뿐인 거죠. 그럼 수행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게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이걸 다 해놓고 수행해야지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또한 뭐한 거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니까 마음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충분히. 예전 같으면 내가 이렇게 새벽 일찍이랑 혼자 주로 계실 때는 항상 그 루틴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좋은 거죠. 아침에 그렇게 딱 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확실히 하루에 마음의 질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 상태가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스스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 더 그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굳이 막 정해놓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반대쪽의 그런 번뇌 때문에 우리가 주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는 엉뚱한 그런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자성과 행선이라고 하는 좀 더 집중적인 수행을 하는 거지. 근데 수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될 자성과 행선은 다 했으니까 뭔가 그 다음에 마음은 풀어져 버리는,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안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해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보살님처럼 이미 마음이 충분히 다 알고 있다면은 그게 아무런 단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대로 따라 사니까 마음에 힘이 생겨서 좋고, 또 이번에처럼 가끔씩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 루틴을 찾아가 이렇게 따라할 수 없을 때에도,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시간에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알아차리면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자선도 하고 행선도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먹는 데 집중하고 보는 데 집중하고 음악 듣는 데 집중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그때의 마음이고, 지금은 지금의 마음이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지, 과거의 수행이 지금 현재 수행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이 과거의 수행을 했고, 지금의 마음이 지금의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현재의 마음인 거죠. 이제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가변적이잖아요. 정해진 대로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꼭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이 안 돼요. 그죠? 예전에 제가 주식 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정해놔버리고 그렇게 되어서야 된다라고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변하기 마련인 건데, 그게 진리인데, 내가 미리 정해놔버리면은 이미 그 정해놓은 자체가 진리에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법의 이치에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뭔가 불만족스러움 있고 화가 났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바뀐 대로 또 마음이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맞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능숙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 능숙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선을 꼭 하지 않더라도, 꼭 지금 이 시간에 행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대신에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그걸로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제는 다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수행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번뇌가 일어날 때 이제는 그 대상에서 그 번뇌의 원인을 차지를 하지 않고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바른 자세예요. 이제 그런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번뇌를 그냥 대상으로 바로 볼 수가 있고, 대상으로 바로 지켜보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라고 보살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번뇌는 번뇌 일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번뇌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혜는 뒤끝이 없는데 번뇌는 항상 뭔가 이렇게 길게 끌고 간다. 그냥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다 항상. 그죠? 뭔가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야 되는데 안 닫고 들어온 것처럼 계속 뒤돌아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뭔가 찝찝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번뇌의 마음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런 찝찝함이 이제는 없는 거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번뇌를 이해하는 마음도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이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날 때 이제는 예전처럼 대상을 보지 않고 내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견해로서 보고 있는가를 바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끝이 그래서 수행의 길이 멀구나. 나에게서 많은 문제를 이렇게 읽게 되니까 진짜 수행의 길이 멀고도 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죠? 특히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이렇게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이제 이해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 마음이 안 좋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저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고 지켜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여러 가지 바르지 않는 생각들, 바르지 않는 견해, 고정관념, 고집,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뭔가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라고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죠.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번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혜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길이 멀다기보다는 그냥 수행은 따로 끝이 없어요. 끝이 있으면, 그죠?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으면 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끝나는 지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멀다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오페라 같은 이제 음악을 영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새로운 그런 영상이 왔다는 알림을 보면 그게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즘은 동시에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그런 오페라 같은 거 보면 볼 때는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끝까지 다 보게 되고 밤에 그런 영상들을 다 보고 잠이 든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없고 마음의 질이 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저녁에 수행을 하고 법문집을 읽고 그렇게 잠이 든 날은 다음날 마음이 평온하고 좋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재밌게만 느꼈던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는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밤에 그런 오페라라든지 좋아하시는 음악을 계속 듣고 그 스토리를 따라가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특히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은 그냥 하나 어떤 특정한 어떤 뭐 노래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노래 하나 되게 짧아요. 한 4분, 5분이면 끝나.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를 듣다 보면 또 다른 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또 듣다 보면 또 다른 걸 또, 근데 그런 환경들이 우리한테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이런 조건들이,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각자의 그 각각의 탐심들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자극제들이 너무 쉽게 온 사방에 있는데, 그게 온 사방에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화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하나의 작은 화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우리의 탐심은 한없이 커져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이 좋은 마음을 지킨다고 해야 될까? 이 좋은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고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 오로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들이, 모든 이 탐심과 모든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다 되니까. 지혜를 개발하고 이 좋은 마음들의 힘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길고 긴 여정 같은 일이지만, 탐심을 충족시키고 탐진치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만족시키는 이 일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네. 가까이.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그런 상태로, 그런 이제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견해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이 지혜, 사띠와 사마디 지혜 힘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걸 이렇게 보면, 그런 뭐 오페라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하나를 듣다 보면 또 다른 거 듣고 싶고 또 다른 거 듣고 싶고, 이렇게 탐심의 에너지를 계속 키워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점점 그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잠이 들게 되면 온통 이렇게 번뇌로서 이렇게 잠이 드는 거잖아요. 잠들기 직전의 마음이. 사실 예전에는 보살님이 그걸 번뇌라고 전혀 못 느끼셨어요. 그게 행복이었을 수 있어요. 나를 항상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었죠. 그런 대상들이었죠. 그런 조건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달라진 점이에요. 그 지혜예요. 그게 힘들다라고 알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마냥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번뇌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지혜거든요. 황폐화시키는 거. 맞아요. 그건 굉장히 큰 차이점이거든요. 똑같은 오페라, 똑같은 음악을 보고 듣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게 번뇌구나. 예, 그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런 온통 번뇌에 빠진 상태로 잠이 들면은, 잠잘 때 마음의 상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보살님이 일어날 때, 깨어날 때도 굉장히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마음의 질이 안 좋은 상태로 깨어난다라는 걸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걸 금방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행하는 상태로 잠이 들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이 훨씬 가볍고,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찰나찰나의 마음은 각각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마음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관계로 계속 이어지고, 이게 바로 연기예요, 연기.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잠잘 때의 마음의 상태와 일어날 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자고 있는 동안의 마음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이 계속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니까 보살님 스스로도 아 내가 이거를 찾아서 막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게. 예전에는 아 내가 수행해야 되니까 이걸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뭔가를 막으려고 했다면 누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지혜의 마음이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수행하는데 전혀 이익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고자 하는 마음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뭔가 이렇게 알림이 오거나 하면 그걸 열기 전에 마음을 충분히 보셔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이제 클릭을 해서 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행할 때 그 연습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연습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한때 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폰에 몰입하게 됐잖아요. 폰에 뺏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잖아요. 그죠? 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부터는 핸드폰과 네 함께 없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사실은. 폰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그게 폰을 잊어버렸을 때 오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그건 따로 제외하고라도 심리적인 부분, 우리 마음적인 부분을 보면 폰이 내 옆에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고 폰을 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이랬을 때 그런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자가 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바로 보잖아요. 습관적으로. 바로 보는데 그때 어떤 연습을 했냐면 그 문자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관찰을 했었어요. 그게 의외로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느낌이 강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느낌이. 그런 것, 예, 그런 것처럼 그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넷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부사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음악을 이제 보려고 할 때, 그걸 이제 클릭하려고 할 때, 인터넷을 클릭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충분히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일단 그걸 보면서 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일단 거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보려고 하는 마음을 최대한 이제 한번 지켜보는 거죠. 거기에 이미 굉장히 강력한 탐심이 있고 굉장히 탐심에 강한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충분히 그 마음이 어떻게 그 이해해야지 그 보고 싶은 탐심 그런 거를 그냥 참아서 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네. 어떨 때는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참으면 뭔가 뿌듯하긴 해요. 아, 내가 잘했네라고 한번 참았구나 이랬는데 그걸 한 번, 두 번 참다가 보면 세 번째, 네 번째쯤 되면 빵 터지는 순간이 와요.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시어민 가서 처음 경험한 거 예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시어민에서 이제 공양 시간에 그 디저트 그거 보면서 엄청 많이 이렇게 느꼈던 건데 그 미얀마 디저트 중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감자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좋아하니까 먹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먹고 자주 나오면 좋고 막 오늘 이 디저트 나오면 기분이 좋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것도 진짜 탐심인데 탐심의 마음을 먹고 있구나를 보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어느 날 그게 이제 딱 나왔을 때 오늘은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지켜봐야겠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지켜봐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지켜봤는데 사실은
전 나름은 지켜봤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지혜가 없었어요. 보는 마음에. 지켜보는 마음에 그냥 지혜가 없이 보다 보니까 수행도 했지만 어느 정도 좀 누르는 게 좀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제가 그걸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났을 때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수행을 하니까 안 먹는구나, 안 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뿌듯해했어요. 그게 이제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의 결과로서 끝이 나버린 거죠. 거기에서 어떤 이해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지켜보는 마음도 그렇게 썩 지혜가 있는 마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봤는데 그때도 지켜보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어느 정도 자꾸 누르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빵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데도 막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탐심인데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지혜로서 하지 않아야지 계속 안 하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걸 또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안 할 수 있지만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탐심의 마음으로. 또는 때로는 어떤 때도 화의 마음으로 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뭔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려면 수행이든 내 이제 일상의 삶이든 정말 좋은 방향으로 확실히 바뀌려면 그거는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죠.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지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상에서 보살님께서 그런 지혜가 주는 어떤 새로움이랄까, 그죠? 예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들을 계속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자는 이 수행의 가치를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수행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고요해지려고, 그죠? 마음의 상태가 그냥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과정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마음은 더 이상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멈췄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이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수행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몸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냥 그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요. 어떤 것을 알아차리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차림을 했고 알아차리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끝!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알아차림 하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 안 먹었네? 끝! 이게 아니라 그 먹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그럼 뭐 이렇게 똑같은 대상을 앞에 두고도 안 먹을 수 있는 건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도 거기에 오온이 일어나고 있고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오온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릴 때 거기에 오온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일어나고 있고 몸과 마음의 작용들이 그렇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눈앞에 사과가 없어도 우리는 사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사과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사과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사과의 모양을, 이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사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니까 먹을 수 없지만 먹지 않아도 사과의 맛을 우리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사과의 맛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아요. 사과의 맛을 알고, 그리고 마치 내가 지금 사과를 먹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과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사과가 먹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침이 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사과가 눈앞에 없지만 사과를 생각할 수 있고, 사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요. 사과를 먹지 않아도 사과의 맛을 알고요. 내가 마치 사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니까 침이 보여요. 이건 물질적인 반응, 물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질인 거죠. 그죠? 이렇게 마음이 사과의 모양을 알고, 마음이 사과의 맛을 알고,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냄새를 알고요. 안근이나 설근이나 이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죠? 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근,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죠?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덜 속게 돼요. 마음이 하는 말에. 덜 믿는다고. 예, 덜 믿고, 그 번뇌의 말에 덜 속게 되는 거죠.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수행의 가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게으름을 피는지 살펴보다가 나는 수행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이 순간이 전부라는데 정말 그런가? 라고 또 물어보고, 나라고 믿었던 그 존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현재의 모습이 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 법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하다가 한 번씩 나는 수행을 왜 하지? 수행을 왜 하려고 하는가에서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스스로도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 수행에 대한 올바른 목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그게 바로 직전에 했잖아요. 어떤 동기로 수행을 하는가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게 돼요.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또 바른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또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는 왜 수행을 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또 그 질문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한 번씩 그 수행하는 마음에 들어있는 탐심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그래요. 그런 질문들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함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그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 자체, 이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고요. 보사님도 그런 질문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또 질문을 하되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마세요. 그냥 어차피 이것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근데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게 뭐 굉장히 숙고를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제가 질문할 때 저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을 봐요.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직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이제 너무 관념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철학하고는 우리가 좀 다른 거니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질문들은 던지고 좀 직관적으로 보려고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죠. 보살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까지 스스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의심하고 보는 건 또 좋은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뭐 스승이 얘기한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한다라고 해서 책에 적혀 있다라고 해서 추론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하고 스스로 확인하라고. 그게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제 점점 뭐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당연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탐구를 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것 또한 생각의 영역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질문하고 나머지는 수행이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거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게을러질 수 있죠. 수행의 가치도 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혜들은 아직 완벽하진 않은 상태니까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는 그 지혜도 100%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때로는 또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마음이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뭔가 좀 이렇게 나태해지려고 하고 그때 그런 마음의 상태, 그때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조건들을 다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또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게을러지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 마음의 조건들을 최대한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게을러지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치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다 보면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 게으름 또한 대상이라고 알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떠한 조건들이 또 그때그때 다르겠죠. 무엇이 게으르게 만드는가도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떤 또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뭔가 또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대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되 보다 더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구조 자체는.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